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네. 자식들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구나. 연금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한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채우는 첫 번째 생각은 어쩌면 이런 걱정과 고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끊이지 않는 불안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매일 크고 작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바쁜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단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쉼없이 일하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고 노후를 위해 평생을 아끼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큼 삶의 여정을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불안에 사로잡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지혜롭게 잘 다스린다면 이를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이 아닌 여유와 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걱정이라는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나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곧 섬세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예민한 감각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냈고 섬세한 손길은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또한 K-팝과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도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의 섬세함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많고 섬세한 성향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년층의 우울증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손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할머니, 은퇴 후에 경제적 불안으로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할아버지.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걱정이 섬세함과 책임감으로 이어질 때는 큰 힘이 되지만 지나친 걱정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걱정하는 성향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긍정적인 면도 함께 인식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많다는 것은 곧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걱정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찌개에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맛이 조화로워지듯 불안과 걱정도 적당히 있어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예민하고 섬세한 성향은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성향을 잘 다스려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불안이라는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옛날에 장을 담글 때 삭힌다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겨울철에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마늘을 발효시키는 등 적당히 삭히는 과정을 거쳐야 깊고 풍부한 맛이 납니다. 우리의 불안도 이와 비슷합니다. 적당한 불안감은 우리 삶에 깊이를 더해주는 발효 과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앞차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가슴이 덜컹했고 차선을 바꿀 때마다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 덕분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안전한 운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손주들을 돌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적당한 걱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적당한 불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된장을 너무 오래 삭히면 쓴맛이 나듯이 불안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불안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 불안을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보는 겁니다. 둘째,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노후 준비가 걱정된다면 그 불안을 새로운 재테크를 배우는 기회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걱정을 극복해 왔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한 단계 더 성장했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과거를 되짚어 보면 불안은 언제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도 같습니다.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면역력이 강해지듯 불안도 잘 다스리면 우리 삶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지혜롭게 활용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잘게 나누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철을 떠올려 보세요. 수백 포기의 배추를 한 번에 절이려면 너무 벅차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10포기씩 나눠 차근차근 절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안도 이와 같은 원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삶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큰 걱정거리를 작고 구체적인 단위로 나누어 보세요. 첫째,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20년 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년을 떠올려 보세요.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취미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처럼 먼저 가까운 미래부터 계획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 걱정도 작게 나눠보는 것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산책처럼 간단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등산이나 수영 같은 큰 운동은 천천히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걱정도 세분화해 보는 것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생활비, 의료비, 외식비 등으로 세분화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어느 부분에서 절약이 가능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64세 김혜진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한 후 한동안 깊은 우울한 마음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걱정만 하며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자. 그날부터 김혜진님은 하루 일과를 꼼꼼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는 공원 산책, 11시에는 도서관 독서, 오후 3시에는 손주 마중. 이렇게 작은 일들로 하루를 채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김혜진님은 단 3개월 만에 우울한 마음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오늘 하루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그 걱정을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중 하나를 골라 오늘은 이것만 해결해 보자라고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큰 산도 한 걸음씩 차근차근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잘 참던 일도 피곤할 때는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작은 불안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듯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마치 찬물에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서서히 끓어오르다가 갑자기 넘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김현철님은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한참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작은 불안도 큰 분노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상태를 잘 돌보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보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오늘의 컨디션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잠은 잘 잤는지, 머리가 아프진 않은지, 몸이 피곤하진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스스로에게 오늘은 조금 더 나를 이해해 주자라고 말하며 여유를 가져보는 겁니다. 둘째, 한숨 돌리기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날 때마다 차 한 잔 마시고 오겠다며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동안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잠시 멈추는 시간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할 때 짜증이 난다. 배가 고프면 참을성이 부족해진다. 이런 자신의 특성을 인정하면 그만큼 대처가 쉬워집니다. 넷째, 멈춤 신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100부터 거꾸로 세기, 깊은 심호흡 3번 하기 등 간단한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화가 날 것 같은 순간 이 신호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다섯째, 매일 저녁에 마음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지, 그 불안이 분노로 이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판단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마련이므로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과연 이 일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이렇게 한 번 더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막으려면 마치 정원을 가꾸듯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듯이 말이죠. 그렇게 꾸준히 마음을 돌본다면 우리의 마음 정원에도 언젠가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평소 스스로를 소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소심한 성격이 단점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소심하다는 것은 곧 세상을 섬세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명재상 이항복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항복 선생님은 어린 시절 매우 소심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가 올까봐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녔고 친구들과 놀 때도 늘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심함이 오히려 그를 위대한 재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한 발 앞을 내다보았고 작은 일에도 신중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히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결국 그의 섬세함과 신중함이 조선의 국운을 책임지는 명재상으로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심하다는 것이 과연 나쁜 걸까요? 오히려 소심한 성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실수를 줄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2번 더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3번 다시 세어보는 것도 바로 그런 신중함에서 나오는 습관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습니다.
주변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말을 자주 듣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셋째, 위험을 미리 감지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길을 건널 때도 좌우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바로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은 때로 불안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걱정이 쌓여 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심함을 장점으로 살리면서도 불안감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민한 감각을 지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살펴보면 이 섬세한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무가 싱싱한가? 다음 주에는 더 비싸지지 않을까? 지금 사두는 게 좋을까? 이런 세심한 고민이 알뜰한 살림의 기초가 됩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또 어떨까요? 이 장난감에 날카로운 부분은 없나? 이 음식이 아이한테 너무 뜨겁진 않을까? 이런 사소해 보이는 걱정들이 모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성향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소심함은 곧 섬세함이며 예민함은 풍부한 감수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다는 증거이지요. 이런 특별한 성향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맑은 거울이 먼지 하나 놓치지 않고 비추듯 우리의 예민한 감각은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과 삶의 소소한 행복까지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 선물입니다. 소심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힘이자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성향 덕분에 얻은 특별한 깨달음이나 소소한 행복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